라이브 시간입니다. 이 생생한 역사 속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을 재종해보는 그런 시간이죠. 어젯밤 서울에 올해 들어 처음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죠. 그래도 지금 집집마다 사무실마다 난방시설이 좀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난방시설이나 방한용품이 없던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네, 궁금증을 함께 풀어봅니다. 한양대 동아시아문화연구소 전우용 연구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자료를 보면 겨울의 기간이 좀 줄어들고 있다고 그래요. 또 지구온난화 때문에 온도도 좀 높아지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보다 겨울이 훨씬 길고 추웠다는 얘기잖아요. 기상 관측 시작된 게 이제 한 세기 조금 넘으니까 얼마나 더 길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 기상청 통계대로라면은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한 100년쯤 전보다는 지금 겨울이 줄어들고 조금 덜 추워진 건 맞는 그렇죠. 거죠. 네. 근데 그 훨씬 전에는 어땠는지는 알 수 없죠. 알 수 없다. 예. 그럼 한 100년쯤 전에는 겨울 모습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겨울 나는 걸 겨우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예. 예. 겨울살이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겨우살이에요. 겨우 사는 거죠. 겨우 사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모든 생물들이 다 최소한의 생명 활동만 유지한 채 근근히 나는 계절이 겨울이거든요. 예. 사람이 이제 자연에 대한 지배력이 훨씬 약했기 때문에 자연 환경이 좀 정속돼서 거기에 적응해서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밥도 여름에는 3끼 먹고 겨울에는 2끼 먹고 생명 활동도 최소한으로 유지하면서 예. 그렇게 살아야 했던 거고요. 또 한 세대 전만 해도 지금 잘 안 씁니다만은 등 따숩고 배부르면 세상 편하다 이런 말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쟁이나 질병, 천재지변 같은 비일상적인 재난을 제외하면 일상적으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배고픔과 더불어 추위였던 거죠. 네. 겨울이 굉장히 어려운 혹독한 예. 계절이었고 100년 전쯤에도 그 사실은 변함이 없었던 거겠고요. 네. 겨울에는 2끼만 먹었어요? 그러면요. 날이 밤이 기니까 일찍 자였죠. 그랬군요. 네. 예. 실제로 그 기상청 기록을 보면 1910년대, 20년대는 지금보다 최저 기온이 훨씬 더 내려갔습니까? 어떻습니까? 한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것이 보통 자주 관측되는 일이었으니까. 자주? 그러니까 글쎄 요즘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추웠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요즘은 20도까지 가는 게 있어도 한 번 정도. 아주 드물죠.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도 한강 자주 얼었는데 거의 얼었죠?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보면 한강 결빙 기간에 이제 그때는 냉장고 이런 게 없으니까 예. 한강에서 조선빙 주식회사라든가 천연빙 주식회사 같은 회사들이 한강에서 얼음을 캐서 쟁여놓고 팔았어요. 맞아요. 이제 한강이 계속 얼었기 때문에 한강 채빙 기간이 한 20일에서 30일, 길면 40일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서 한강이 항상 얼었던 걸로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강 바로 옆에 동빙고동, 서빙고동 있지 않습니까? 그 조선시대 이래 이제 채빙했던 곳이지만 거기 예. 이제 국영 빙고 외에 사설 빙고들도 상당히 많았고요. 또 일제강점기에 그게 일본인 회사들이 독점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한강 채빙권을 독점을 해서 그렇게 얼음을 캐다 팔곤 했죠. 그렇게 지금보다 훨씬 추웠는데 난방용품은 지금보다 훨씬 적었을 거 아닙니까? 난방용품이라야 이제 옷 좀 두터운 속옷 입는 것 정도 그리고 이제 이염 같은 귀가리개 이런 거 하는 정도에 불과했죠. 주택 난방은 기본적으로 이제 나무 떼서 하는 수밖에 없었고요. 온돌에 나무 떼기. 그렇죠. 예. 아니면 근데 그게 이제 농촌에서는 이제 뒷산에서 아무 때나 가장이 부지런하기만 하면 나무를 산에 구할 수 올라가서 있죠. 나무를 구해오면 되는데 예. 도시는 이제 그게 안 되죠. 도시 안에서는 산에서 나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부 사서 써야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예. 내내 나무를 뗄 수는 없고요. 주로 이제 화로에다가 숯불이나 이제 이런 걸 담아가지고 최소한의 온기만 좀 유지하는 그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보통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이었죠. 온돌과 화로인데 네. 온돌도 매일 떼지는 못했다. 밥 지을 때 이제 잠깐 그 불을 떼면 그 온기가 이제 좀 미지근하게 남아서 하루 종일 가고. 온돌이 등장한 건 언제부터라고 봐야 됩니까? 이미 고구려 시대부터도 이제 온돌은 있었죠. 근데 예. 온돌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일반 주택에 모두 다 채택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조선 중후기만 해도 기록으로 보면 온돌 없는 집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요? 심지어
궁궐 안에서조차도 온도를 다 갖추질 않았어요. 뭐 예. 아시다시피 경복궁 사정전이 이제 왕의 편전인데 거기도 온돌방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말에 이제 17세기에 학계에서 소빙기 제설이라고 해서 그때 좀 기온이 낮아지는 현상이 좀 장기 지속됐던 것 같아요. 예. 그 겪고 나서 영조 때 기록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본래 궁궐에 온돌방이 많지 않았는데 날이 추워져서 그런지 이제 그 나인들이나 내관들이 사는 건물들을 임의로 온돌로 개조를 해서 궁궐에 이제 시목, 땔감 공급하는 이제 공인들이 아주 죽을 맛이다, 예. 힘들어한다. 예. 예. 왜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사례도 있고 한 걸 보면 대략 18세기 이후에 가서야 이제 온돌 난방이 아주 일반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렇게 보는 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궁궐에서조차 온돌을 못했던 이유는 뭘까요? 온돌 시공이 어려워서입니까? 아니면 땔감이 부족해서입니까? 그렇죠. 땔감 구하는 것이 도시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았다. 이게 한 10만 조선 전기에 한 20만 명 정도 되는 인구가 모여 사는 곳이고 집이 한 5만 채 정도 됐다고 가정을 해보시면 예. 여기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나무가 계속 반입이 되어야 하는지 겨울철에 그렇겠군요. 좀 충분히 상상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산이 또 다 헐벗게 됐죠. 뭐 그런 셈이죠. 나무 떼던 시절 19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산 정말 뭐 다민둥산이고 막 그랬었어요. 그랬죠. 예. 그러다 나무를 떼지 않고 연탄이나 이렇게 바뀌면서 이제 나무가 다시 좀 살아나고 나무를 함부로 못 빼게 하고 이렇게 그것도 됐죠. 있지만 식목을 만들고 예. 식목 현상이 굉장히 컸죠. 이게 사실 굉장히 직접적인 연관인데 좀 엉뚱한 데서 이런 문제들이 좀 튀어나왔어요. 어떤 엉뚱한 거예요? 그러니까 6.25 때 낙동강 전선에서 여름에 전투를 하는데 예. 나무가 없는 거예요, 산에. 엄폐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낙동강 전선에 참전했던 미군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거예요. 예. 몸을 숨길 곳이 없는 상태에서 많이 마주보면서 싸워야 하니까. 그러니까 당시 이제 미군 측 기록을 보면은 그 전투에 참여했던 병사의 한 3분의 1 정도가 정신질환을 앓았던 걸로 돼 있어요. 그래요? 굉장히 심각했죠. 그 중에는 이제 2차 대전 참전했던 경험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는데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군 아예 전쟁 경험이 없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더 심했을 텐데. 예. 거기 이제 통계가 없고요. 전쟁 중에 미군 측에서 아주 강력하게 이거 안 된다. 전쟁에서도 안 되고 또 한국의 장래를 위해서도 안 좋다. 해서 나무를 심고 나무 떼는 풍습을 바꿔라. 이런 예. 요구를 했던 거고요. 50년대 전쟁 휴전하자마자 이제 아궁이용 연탄 화로가 그때 개발이 돼요. 예. 이전까지는 이제 연탄은 아궁이에다 넣고 떼는 게 아니고 화로에 넣고 떼는 거였어요. 일제강점기에 일제강점기에 연탄이 처음 등장하긴 하는데 일제강점기에 처음 등장했습니까? 그럼요. 20년대 말에 등장을 하는데 20년대 말. 네, 그때는 숯 대신 쓰는 것으로서 화로에 넣고 떼곤 했죠. 그래서 연탄은 그러면 우리가 먼저 자체적으로 개발한 거예요? 아니면 일제가 그렇게 이제 무연탄을 예. 이제 구공탄이라고 타기 쉬운 형태로 이렇게 압축해서 만들어낸 게 이제 일제강점기 일이죠. 무연탄 광산은 뭐 일제감시 개발이 됐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쓰기 시작하다가 이제 그걸 아궁이용으로 이제 바꾸게 된 게 50년대 초중반. 예. 그리고 나서 한 20년 내지 30년 가까이 연탄가스로 인해서 매해 수많은 아까운 생명이 목숨을 잃는 이제 그런 시대가 지속이 되었죠. 알겠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네요. 박정희 정권 시대에 식목일을 만들고 나무 식목일은 심기 그 전에 운동을 하고 만들었어요. 했는데 네. 그게 전쟁 대비용이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처음 들었습니다. 전쟁 대비용이라기보다는 전쟁의 경험 속에서 그렇죠. 이제 더 민둥산의 절실함을 문제를, 느낀 거죠. 민둥산의 문제를 심각하게 느꼈던 거죠. 그리고 50년대 그 한국전 당시에 얼마나 산이 헐벗었는지가 또 뼈저리게 느껴지고요. 지금 북한 산이 딱 그 당시 산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되겠죠. 예. 벌거잖아요. 북한은 아직도 나무를 그만큼 떼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런가 봐요. 연료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뭐 석탄도 많이 떼지만 뭐 그걸 다 이제 안 되니까 이제 뭐 막아도 아마 남벌을 했던 것일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유성 사진 보면은 북한 쪽 산은 벌겋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 나무 땔감 가격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통계가 매번 정확하게 나오진 않는데요. 대략 이제 이렇게 이제 관 단위로 거래를 한 했으니까 관에? 한 관에 한 1원 정도 했다고 그래요. 일제 시대 1930년대. 당시입니까? 예.
그러니까 당시에 그때 이제 일원이면 어느 정도예요, 지금으로? 성인 남성 숙련공 하루 일당이 한 1원 50전 정도 되던 때니까 뭐 이렇게 만만한 넉넉한 값은 아니죠. 30kg짜리 그러니까 대략 한 30kg 정도 되는데 그 장작 사봤자 이제 며칠 못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떼고 살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는 게 사실상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얼어 죽지 않을 만큼, 아주 춥지 않을 만큼 그렇게 보내는 거고요. 또 한옥 구조 자체가 그렇잖아요. 바람이 막 숭숭 통하고, 예. 지금도 이제 한옥에 오래 거주하시는 분들 불편함으로 꼽는 첫 번째 사유가 우풍이 심하고 겨울에 춥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뭐 아침에 일어나면 입김이 하얗게 방 안에서 나오고 머리맡에 물 담아두면 그게 물이 꽁꽁 얼어버리고. 제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그렇죠. 사실. 그렇게 살았어요. 예, 네. 예. 많이들 동사, 즉 추워서 얼어 죽은 분들도 많죠. 일제강점기에는 이제 행렬병자라고 해서 관보에 이제 그렇게 얼어 죽거나 하는 사람들 통계를 매번 싣곤 했었고요. 조선시대 18세기 영조 때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한파가 몰아닥쳤는데 이런 날이면 틀림없이 거지들이 많이 얼어 죽었을 거다. 그러니까 한성보 직원으로 하여금 이제 조사를 해서 시체를 찾아 매장해주게 했는데 가장 심한 기록으로는 하룻밤새 200명 가까이 그래요? 이제 시체가 발견이 돼서 그거를 이제 매장해주는 그런 사례도 있고 하니까 정말 이제 그 근대화 이전에는 겨울 나는 게 겨우살이었죠. 겨우겨우 붙은 목숨 지켜내는 그런 삶이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조선시대 왕들 가운데 그런 겨울철 얼어 죽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슨 특별 조치 같은 걸 좀 했다든지 그런 기록이 좀 특별히 남아있는 왕은 없습니까? 항상 하죠. 항상 매년? 하는데 이게 이제 인정 왕도의 기본이니까요. 근데 대체로 이제 이런 식이에요. 날이 추워지면 뭘 줄 수는 없으니까 이게 뭐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이제 우리나라 관청고 문서가 많이 남아 있지 않은 사유 같기도 한데요. 관청의 폐지들을 나눠주게 했어요. 우리나라 종이가 참 좋아요. 예.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종이를 만들었던 것이고요. 또 지금도 노숙하시는 분들 보면 신문지 덮고 주무시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방 안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청 폐지들을 이제 청계천 그 다리 밑에 거지들이 모여 살았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한 무더기씩 나눠주면 그걸로 덮고 이제 추위를 겨우겨우 면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정도 대책이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답변 말씀드리면서 제가 얼마나 생각이 짧았는지 저는 폐지 나눠준다 그러니까 그걸로 불때라는 모양이다 했더니 아니요. 정말 생각이 차원이 다르군요. 네네. 그걸로 덮고 그렇죠. 온기를 유지해라 이런 거고요. 또 기민들 이제 굶주린 사람들이 추우면 더 못 견디거든요. 물론이죠. 이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바로 여기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이제 중앙일보, JTBC 가까운 곳에 이제 활인서 여기하고 해운 옆에 활인서, 동서 활인서 두 곳이 있었는데 활인서라는 곳에서 이제 계속 죽을 끓이고 거기서 이제 따뜻한 죽 먹여서 동사를 예방하게 하는, 방지하게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예. 역대 왕 중에 특별히 이렇게 질문드렸는데 모든 왕이 매년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요. 정말로. 대체로 그랬는데 이제 영조 때 그런 기록들이 좀 많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뭐 영조 임금이 특별히 사실은 근데 이걸 어떤 임금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게요. 거지들이 많아지는 때가 또 있고요. 그럴 때일수록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때가 있고요. 뭐 이런 것을 어떤 왕대와 직결시키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연탄이 보급되고 특히 아궁이용 연탄 구조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나마 조금씩 이제 따뜻하게 겨울을 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군요. 근데 이게 온기가 생명과 바꾸는 온기였던 거죠. 연탄가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집은 이제 나무 떼기 위해서 만든 구조였거든요. 구들 구조라는 게. 그러니까 나무 떼서 나는 연기는 그 구들이 새도 알겠습니다. 해롭진 않았어요. 정말 춥고 배고팠던 그 겨울이 다시 좀 생각이 나는데요. 그나마 지금은 이제 견딜만 하니까. 하지만 아직도 어려우신 분들 연탄 뗀다니까 거기 이제 우리가 좀 돌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